안녕하십니까. 수색 13구역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상가 분양 대행 계약에 대한 우려 및 검증 요구라는 제목으로 상가 분양 대행 계약에 대한 다른 시각의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우리 조합장님은 그럴 리 없어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발 우리 조합장님은 다른 구역에서 하는 그런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기대에서 이런 내용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분양 대행 계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그 우리 조합 정보 몽땅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주를 다 우리가 했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일들은 이전 고시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산금을 정리하고 정산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 몽땅 사이트에 올려놓으신 내용들을 정추위뿐만 아니라 조합원 여러분들도 좀 같이 아셔야지 앞으로 청산금 정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무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뜻에서 10월 13일 여기 발생일자에 보시면 자금 수지 보고서 발생일자에 보시면 10월 13일 날 올려놓은 2023년 3분기 자금 수지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수지 보고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으로 치시면 가계부입니다. 들어오고 나간 돈을 그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의미로 작성한 서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는 7월부터 9월까지라는 겁니다. 1년을 4분기로 나눴을 때 1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이고 2분기는 4월부터 6월, 3분기는 7월부터 9월까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분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뜻하죠. 그래서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조합의 가계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3분기 금액과 구분을 보시면 3분기 금액과 3분기까지 누계액이 나눠져 있죠. 누계액은 밑에 괄호 표시에 당해 연도 1분기부터니까 1월 달부터 누적되어 온 금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누적되어 온 금액을 한번 볼까요? 이게 크게 보시면 로마자 숫자로 수입 총계, 그 다음에 세 줄 밑에 이제 지출 총계, 그 다음에 또 네 줄 밑에 수입 지출 차액, 그 다음에 전분기 2월 현금 예금, 당분기 말 현금 예금, 이런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수입 총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는 게 분양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분양 대금을 받고 일반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을 받고 그리고 부동산을 빌려줘서 임대료 수입, 차입금 수입, 임대료 수입이 아니군요. 차입금 수입이니까 빌려준 돈을 회수한다는 뜻이죠. 이주비를 빌려줬고 중도금을 빌려줬으니까 중도금 빌려준 거를 돌려받았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은 분양금 수입과 차입금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뜻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요 세 가지 항목의 수입으로 조합이 지금 보유한 돈이 2,478억 9,800만 원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출 총계는 쓴 돈이 얼마냐는 겁니다. 사업비로 1,411억 지금 썼었고요. 운영비는 이제 조합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등으로 2억 8천 정도 썼고 차입금 상환은
조합이 빌린 돈에 대한 돈을 이제 갚았다라는 뜻인데, 그게 한 92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의 기타 지출은 이제 34억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다 했을 때 조합이 쓴 돈이 굵은 숫자로 된 2,37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벌어들인 수익 총계에서 쓴 지출 총계를 뺐더니 차액이 108억 정도가 났고, 전분기에 이월된 현금 예금, 그러니까 전분기까지 쓰고 남은 돈을 넘겨받은 금액이 17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당분기 말 현금 예금, 현재 조합에 남아있는 돈이 288억 3,412만 6,994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합에 현재 288억 정도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을 이제 끝까지 뭐 최대한 안 쓰고 남겨두면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배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다 써버리고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또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8억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288억을 가치 있고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저기 청산금을 좀 가져가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 정추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서는 이제 설명드렸고, 결국 지금 남아있는 돈이 288억 3,400이 있다라는 거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19,014원이고, 통장에 나머지 돈 288억이 들어있다. 그리고 통장을 뭐 운영비 통장으로 나뉘고 사업비 통장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에 이렇게 분산해서 예치해 놨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8억 있고, 이거를 잘 필요한 곳에서에만 써서 우리 조합원들이 잘 끝까지 추가 부담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입금 상환은 이제 저희가 그 조합이 이제 빌린 돈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60억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론 시공사한테 한 75억 정도는 또 저희가 그 정산해서 받아야 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사에서 뭐 100억 추가 그 공사 대금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100억 요청을 하고 있지만 뭐 그 100억을 꼭 줄 필요가 없고 법률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게 저희 지금 입장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또 상세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가 분양 대행 계약에 대해서 저희 정추위의 우려가 시작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번 그 임시총회였습니다. 7월 1일 임시총회에서 뜬금없이 상가 분양 대행 계약이랑 일괄 매각 계약의 분양 기준가를 90%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게 그때 그 총회 책자에 기재됐던 내용인데, 인퍼스트 DNC라는 이 상가 분양 대행 업체 및 일괄 매각을 받아가는 업체와의 계약을 갑자기 종후 감정 평가 금액의 90%를 기준금액으로, 기준금액의 103%로 정했다라는 내용으로 책자에 기재가 갑자기 됐었죠. 그리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번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양 기준가는 최저 분양 가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가 대행업체가 이 금액 이하로는 분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저희 조합으로부터 그 상가를 일괄 매각해 갔을 때 매각 대금을 정하는 기준도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그 계약서 상에도 이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별첨의 분양 기준가의 103% 이상으로 분양한다. 즉 최저 분양가를 분양 기준가의 103% 이상으로 정했는데, 이 분양 기준가가 낮아져 버리면
최저 분양 가격이 낮아지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일괄 매각 시 을은 별첨의 분양 기준가 대비 103% 금액으로 매입한다. 일괄 매각 금액 역시 이 계약 조항을 보시더라도 분양 기준가 대비 103% 금액이니까 분양 기준가가 낮아지면 일괄 매각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상가 분양 수익금이 결국 들어와서 나중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좀 문제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고, 그래서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상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제4조 제1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분양대행 수수료가 별첨의 분양 기준가와 분양 계약서상 총 공급 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그리고 그 분양대행 수수료를 10일 이내에 조합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분양기준가 아까 그 감정평가액으로 정한 금액과 판 금액의 모든 차액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분양기준가를 이런 식으로 낮추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양대행 수수료가 저희가 너무 셉니다. 분양기준가의 103%를 넘는 돈은 모두 분양대행업체인 인퍼스트 DNC의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다른 조합 사례나 일반적인 분양대행업체 사례에 비하더라도 좀 과하지 않나,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조합이 현금으로 10일 이내에 준다는 건데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금으로 주게 되면 탈세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뭐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조합에서 나가는 비용 자체에 대한 세금 처리가 안 돼서 뭐 부가세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이 손해를 볼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나갔을 때 이것이 뭐 리베이트, 뒷돈, 뭐 뇌물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왜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자 했고 갑자기 분양기준가를 이런 식으로 낮추려고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이게 일괄 매각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그 계약서 말고 첨부한 계약서 말고 그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조합이 정보 몽땅에 올린 내용을 보시면 쭉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49차 대의원회에서 상가 일괄 매각 계약을 2023년 5월 30일 날 체결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계약을 변경했다. 계약 기간은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까지인데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총 계약 금액은 분양 계약서 상의 공급 금액의 내정가 금액을 뺀 차액의 30%. 이거는 앞서 저희가 본 상가 분양 대행 계약의 수수료로 100%를 가져간다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첨부된 계약서를 살피지 않고 이 내용만 보면 수수료는 30%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열어보면 100%를 가져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전까지는 분양 대행 대신해서 팔아주는 것 측면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일괄 매각 대금에 대한 우려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매각 대금은 그 분양 대행 업체한테 일괄적으로 매각한다는 금액입니다. 통매각 금액이죠.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를 그 업체가 조합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한 것은 계약금 10%의 입금 시기만 정해놓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기는 전혀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정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비리가 얽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금 10%도 일괄 매각 대금으로 너무 낮다고 보입니다. 물론 10%를 통상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지급하는 건 맞지만 다른 뭐 제가 뭐 아는 분들 통해서 물어보면 보통 한 뭐 30%뭐 정도로 매각 대금 뭐 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최종 매각을 그 업체가 가져가서 다른 곳에 팔았을 때 나머지를 주는 조건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 10%는 좀 자기들이 봐도 그 업체에게 좀 많이 유리한 계약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혹시 뭐 만약에 뭐 다른 조합에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다른 조합에서 그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이제 지원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고 이미 저기 뭐 조합 쪽에서 받았으니까 굳이 뭐 계약금 30%에서 조합에 돈 넣고 하지 않고 미리 지급을 했기 때문에 뭐 계약금은 10%로 정하고 미리 준 돈하고 계산을 해서 줄 거 다 줬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조합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조합은 아니겠지라고 저희 생각하고 저희 조합장님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 봅니다. 네.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우려나 걱정은 이것이 이제 입주를 다 했으니까 뭐 시간이 이제 가면 뭐 끝나겠지. 그리고 사실 입주하고 지금 좀 굉장히 새로운 아파트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이제 없어질 때를 기다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때 가서 이제 상가를 누구에게 뭐 주더라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괄 매각, 통매각에서 그 업체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업체가 뭐 얼마에 팔든 그걸 다른 조합원들한테 알릴 의무는 없잖아요. 그 업체 거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계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검증을 저희는 해보고 싶습니다.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상가 분양 대행 계약이나 일괄 매각 계약은 아까 서두에 보신 것처럼 조합이 벌어들이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면 나중에 조합원들이 가져갈 청산금이 늘어나니까 상가 분양 대행 계약은 조합원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한번 보시죠. 관련된 내용을. 여기 나항 보시면 일괄 매각하며 30일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11월 6일 정도 되겠죠. 계약금 10%를 이제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일괄 매각 시는 분양 기준가 대비 103% 금액으로 매입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기준가도 지금 90%로 또 낮추려고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으면 7월 1일 총회에서 정추위가 나서지 않았으면 90%로 낮춘 금액에 계약금 10%를 계산해서 입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가 좀 컸을 것 같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정추위는 조합에 분양 활동 계획 및 실적 공개를 요구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을은 즉 분양 대행 업체는 갑에게 조합에게 월별 분양 활동 계획 및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양 활동을 한 계획 서면과 실적 서면, 얼마나 분양이 됐고 얼마에 분양했고를 서면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뭐 시간 되실 때 꼼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합장님은 그럴 리 없어 라는 얘기를 떳떳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좀 안심스러운 메시지를, 이런 기대를 우리 조합장님이 좀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은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검증하는 것이지 조합장님을 뭐 음해하거나 뭐 이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저희는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뭐 오해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을 위한 내용이니까 궁금해하는 내용, 의심 가는 내용에 대해서도 속 시원히 객관적인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색 13구역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